케이블 한번 볼게요. 케이블만 제가 따로 뽑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해당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케이블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초전도 케이블. 아까 우리 이제 케이블 처음 할 때 OF 케이블, POF 케이블, 그 다음에 XLP 케이블, 그 다음에 극저온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 이런 거 했었죠. 그런 종류에 대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초전도 케이블의 특징. 그러면 초전도 현상부터 살짝 끌고 와야 되니까 뒤에 초전도까지 조금 끌고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LP 케이블의 특성. 이거 이제 CV 케이블이죠. CV하고 XLP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초전도 저격 케이블이 또 나왔고요. 용도에 따른 케이블의 종류. 뭐 얘기하라는 겁니까?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틀릴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털럭 나오면 그냥 CV, IV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지, 또 뭐 CNCV, 그러니까 많이 저압에서도 많이 쓰는 거 얘기할 건지, 아니면 OF, POF, CV 이거를 비교하라는 건지 잘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압 케이블에서는 OF, POF나 CV 또는 CNCV, 그러니까 CV, CNCV 값쳐서 해도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압이다 그러면 또 우리 일반 배선 쓰는 이게 뭡니까? 요즘 바뀐 거 HFIX인가요? HFIX나 CV 케이블에 대해서, 이제 HFIX는 전선이네요. 죄송하네요. 어떤 케이블에 대해서 또 써주시면 되죠. 저압 케이블에 대해서 뭐 그렇게 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의 구성. 케이블의 구성은 뭐가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도체, 절연체, 차폐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그랬고, 내부 반도전층하고 외부 반도전층이 절연체에서 도체 사이, 절연체에서 차폐층 사이에 껴있는 거고, 마지막에 시스가 있는 거고, 그게 다 외장을 시스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 역할이 있죠. 그에 대한 역할을 이제 해주고요, 써주고, 여기에서는 차폐층을 접지하지 않을 때 위험성 나왔죠. 우리 공부했죠. 그 다음에 시스 유기전압 발생 원인 얘기했죠. 차폐를 접지하지 않을 때 차폐 유기전압 생기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인체 위험해진다. C1, C2 해가지고 C1 플러스 C2를 이렇게 대지간에 C2라고 하면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전압 해가지고 인체에 걸린다. 외피에 걸려있다. 그 뭡니까? 발생 원인, 거기에 대한 저감 대책. 저감 대책이 뭐예요? 접지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편단 접지를 하면 또 길이가 가면서 또 높아져요. 또 접지해야 되고 또 접지해야 되고. 그럼 또 접지하는 방법도 써줘야 되고, 내부 반도전층의 역할 있죠. 전개를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쫙쫙 뻗어나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걔가 뭘 연장시키는 거예요? 케이블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 그걸 설명하라는 거고. 차폐층 설치 효과 또 나왔어요. 그리고 차폐층의 접지 방법, 어떻게 접지할 건지 세 가지. 편단, 양단, 크로스본드. 크로스본드 할 때는 또 IJ 접속하의 보호 방법이 있다. 이런 것도 같이 써줘도 됩니다. 이거 제가 103회가 아니네. 얘가 103회네. 유기전압 발생은 여기 제가 합격했을 때거든요. 이게 내가 썼나?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자, CV 케이블의 해부도를 작성하고 설명하시오. 다 하라는 거죠. 그러면 도체, 내부 반도전층, 절연체, 외부 반도전층, 차폐 해가지고 다 설명하라는 거고, 가구 플레이트는 저희 케이블하고 OF, CV하고 OF 케이블의 어떤 전기적 특성 설명하라는 거고, 장단점, 화재가 있다 없다, 절연 내력이 좋다 어쩌다 이런 얘기 다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케이블의 손실. 케이블의 손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써놨네. 도체선, 유전선, 연피선. 여기도 저항선, 유전선, 연피선이 있다. 그 저항선은 도체에 저항이 있는데 여기 전류 I가 흐르면 I 자승 R만큼 무조건 저항선 PL, 저항선이 무조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유전체선은 도체가 있고 전원체가 있으면 여기에 C하고 R이 있는데 이쪽으로 누설이 생기면 여기 또 I 자승 R만큼 손실이 생긴다는 거죠. 유전체선. 그 다음에 연피선. 연피선은요, 여기 시스가 있는데 시스에 양단 접지를 했어요. 여기 또 전류가 흐르네요. 그러면서 연피선에서 시스선이 생기는 거죠. 그게 세 가지에 대해 설명하라는 겁니다. 하면 되고. 절연 열화. 여기 이제 수트리에 대해서 설명. 수트리 발생 원인 또 그 보이드가 생겨가지고 전개 뜨가지고 부분 방지하는 거 설명하면 됩니다. 종류, 내도트리, 외도트리, 보타이트리 하면 되고. 수트리 발생 억제 대책. 저거 만들 때 잘해야지 돼요. 잘해가지고 건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이제 수분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야 되고, 접속할 때도 잘해야 되고, 그죠? 접속할 때도 클린룸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억제 대책. 그 다음에 열화 원인, 그 대책. 열화 원인의 기본은, 그러니까 그 종류는 뭐 정기적 열화, 기계적 열화, 화학적 열화, 또 무슨 열화?
예? 열정열화, 예, 열정열화가 있다. 그거에 대한 기본 써주고요. CV 케이블에서 열화 원인 거기 보이드가 들어갔을 때 이제 열화가 된다, 트리 현상이 생긴다 쭉 써주시면 돼요. 또 같은 답이에요, 다. 운전 중인 전로의 절연 내력 확인 방법. 이거는 운전 중일 때니까 활선 상태, 그쵸? 시험 범위 판정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라. 쭉 활선 상태에 있는 거 설명해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압은 높은 전압은 걸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활선 상태에서 한 방법 얘기해 볼까요? 처음에 그냥 거기에 검출해요. 어디에 흐르는 전류? 차폐선의 접지에 흐르는 전류를 그대로 검출해가지고 거기에 R 성분, C 성분이 있는데 거기 뭐 탄젠트 델타법을 써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C를 측정을 해가지고 얼마나 흐르는지 본다든지 거기에 기본적으로 낮은 직류 전압을 걸어서 50V 걸어서 측정해낸다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교류 주파수를 거는데 2배 플러스 1Hz 거는 방법, 그 다음에 저주파 교류 중첩법, 그거는 7.5Hz 20V 이렇게 걸어가지고 하는 방법, 그거 이제 해가지고 검출하는 방법들. 그래서 어떤 거는 10 나노암페어 이하면 좋고 어떤 거는 1000메가옴 이상이어야지 좋고. 또 어디까지 왔습니까? 진단 방법, 전력 케이블의 진단 방법. 이거는 정전시 진단, 그 다음에 활선시 진단 다 써주시면 돼요. V-T 특성, 이거 이게 V 곱하기 T입니다. 이게 V-T, 우리 책에도 V-T라고 나왔고, 그에 대해서는 내가 이거 수식 잘 모르겠다 지난 시간에 그랬었죠. 그러니까 V 곱하기 T는 C가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전압이 높으면 열화되는 시간이 아주 단축이 돼가지고 수명이 단축된다. 이 곡선, 이게 VN성, 여기 시간 T 해가지고 전압이 높으면 수명이 아주 단축된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수명 얘기할 때 간단하게 써주는 건 괜찮고요.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나왔어요? 90회. 자, 전력 설비 사용된 케이블의 열화 진단 기술은 똑같은 거. CV 케이블의 열화 원인 판정 방법, 원인 얘기했죠. 판정 방법 얘기했죠. 최신 기술 동향. 뭘 쓰면 돼요? 최신 기술 동향? 파티셜 디스차지 쓰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고체, 열화 과정, 트리잉 얘기했죠. 트리 생기는 거, 트래킹, 표면, 옆면 방전, 트래킹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트래킹 현상에 대한 절연 열화, 트래킹 또 나왔네요. CV 케이블의 열화 과정, 이번적으로 트리 생기는 열화 과정 적으라는 거고. 화재, 케이블이 화재가 생긴다. 외부에서 화재가 생겨가지고 여기 내게 타버리는 게 생길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과전류나 고장전류가 흘렀을 때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케이블 트레이에서는 발생이 됐을 때 번지질 않아야 돼요. 네, 그래서 난연 케이블을 써야 되는 거, 난연도를 덮어야 되는 거, 그리고 무슨 구간? 방화 구간? 네, 그 방화 구간에 완벽히 벽이나 천장이나 바닥을 관통할 때 이 충진제로 밀폐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되고요. 뭐 단점 나중에 써주셔야 됩니다. 결론에다가 얘기하셨잖아요. 충진제로 해놨을 때 완벽하게 충진제로 도포하면 나중에 증설할 때 다시 이거를 뚫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어떻게 해놓으면 좋을까요? 해결책으로. 일단은 간선 계획을 할 때 잘해야 돼. 간선 계획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 간선에 전류 용량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써주셔도 되고요. 관을 하나 묻어놓으면 어떨까요? 거기다가. 네, 스페어 관을. 왜냐면 전선 관을 혹시 이렇게 쫙 이만큼 묻어놓는 거는 그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불편할 것 같습니다. 증설할 때. 케이블의 방화 대책 같은 얘기, 방화 원인 방지 대책, 발화 원인과 방지 대책 같은 거고요. 고장층 측정법 예전에 한번 나왔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표기되는 전격 전압에 대해 설명하시오. 고장층 측정법은 제가 시험 볼 때 나왔었습니다. 제가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죠. 머펄 아디고. 이게 제가 딱 생각나면 쓴 거예요. 머레이르법, 펄스레이더법, 아크 반사법, 디케이법, 정밀 탐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케이블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류가 많지 않아요. 구성만 잘 알면 되는 거고요. 조금만 더 집중을 해봅시다.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배전 설비 간선. 여기 이제 책에서 앞에하고 뒤하고 좀 떨어져 있는데 문제는 제가 하나로 좀 묶어놨거든요. 제가 이제 관련도 문제 분석한 거 보면 그래도 평균 2문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매 해당. 그러니까 간선도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전압 강화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전압 강화를 제가 여기 챕터에다 넣었거든요. 배전 및 간선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보면
배전 방식, 일단 직류 방식, 교류 방식에 대한 거 우리가 특성을 좀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되고, 요즘은 이제 HVDC 그래가지고 직류가 자꾸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해저 케이블은 다 직류로 해야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직류 HVDC는 앞으로도 지금 이게 전망이 있는 사업이래요. 전기에서 매우 전망 있는 사업으로 지금 HVDC가 나와 있거든요. HVDC, 그 다음에 초전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전망 있는 사업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뭡니까? HVDC에 나온 거고요. 그죠? 직류에 대해서, 직류. 그 다음에 배전 방식, 기본적으로 배전 방식, 간선 도체 종류, 간선 부설 방식, 굵기 선정, 뭐 다 나열해놨어요. 이런 25점이겠죠? 간단하게 써라. 그 다음에 옥내 배전 방식, 이런 관점에서 결선도, Y 델타, 공급 전력, 선전류, 전선의 단면적 전압과 배선수 이런 거 관점에서 써라라는 거고요. 부설 방식은 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 간선을, 케이블을 또는 전선을 합성수지 간에 있는 금속관, 가유전선 간 이런 배관 방식. 그 다음에 지중전선로 어떤 방식이 있어요? 종류, 직매, 관로, 암거. 예. 그거에 생각해서 특징 써주시면 되고, 전력간선의 배설 부선 방식을 분류하고 특징을 설명하는 같은 얘기고, 이중바닥 내 케이블 배선 방식, 이건 액세스 플로어 내에 케이블 배선할 때 얘도 전선간으로 해도 되고 케이블로 깔아도 되고 케이블 트레이 설치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증설 및 이설이 용이하죠. 그 다음에 케이블 부선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감시 제어실 다 액세스 플로어로 하고요. 전기실조차도 액세스 플로어로 가는 추세라고 얘기했습니다. 간선 설계, 전력 간선에서 저압 간선 케이블의 규격 선정 시 고려사항. 규격 선정 시 어떻게 돼? 허용 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 연결점 온도, 열 방산 조건, 여유율, 수용률, 고주파. 쭉 써주시면 되고, 간선 설계 순서. 설계 순서는 용량 산정하는 거, 그 다음에 부설 방식, 그 다음에 간선 방식, 그런 거 쭉 이 설계 순서 있었거든요. 플로어 생각나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써주면, 그 다음에 EPS 위치 잡고 그런 것들 나옵니다. 케이블 용량 산정 방법, 지중 케이블의 용량 산정 방법, 특권 수전 설비 지중 케이블, 이건 허용 전류에 대한 용량 산정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중 케이블일 때 허용 전류에 대한 굵기 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이제 지중이니까 열방산 조건이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뭡니까, 허용 전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열방산 조건 해가지고 햇빛이 있을 때 없을 때 그런 수식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넣어도 되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냥 뭡니까, 전류의 크기에 따른 굵기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써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는 한전에서 우리 특고압 수전할 때 종류는 CNC5-W로 하죠. 60세케아로 기본으로 하죠. 60세케아가 몇 kVA까지 가능합니까? 60세케아가 우리 수전 용량 몇 kVA까지 가능해요. 그게 한전 전기 공급 약관에 보면 있어요. 1000kVA, 2000kVA, 3000kVA 다 60세케아로 하면 되는데 5000이 넘으면 100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8000이 넘으면 그 위에 거예요. 160인가? 이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도 거기까지는 안 해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거 넘으면 5000이 넘으면 100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써주시면 아주 실무 감각도 써주신 거고, 그 다음에 초고층 간선 설계 지금 공부한 거고요. 전력 간선 종류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설계 순서, 이거 다시 여기 앞에 있던 내용, 국토해양부 기준 요소 5가지, 3가지 제가 얘기한 거 그겁니다. 허용 전류 기계적 강도, 허용 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 열방산 조건, 연결점 온도, 수용률, 여유율, 고주파, 3가지. 그 다음에 굵기 산정 흐름도 제시하시오. 그리고 다시 또 나왔고, 간선에 대해 설명, 간선의 굵기를 굉장히 요소. 그러니까 간선의 굵기 선정 어떻게 할 건지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그 다음 허용 전류에 대한 거, 이것도 간선은 설계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허용 전류 선정, 종류별 적용, 이거는 공사 방법별로 적용, 이건 IC 60364 공부해야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A공사, A1공사, B1공사, B2공사, C공사, D1공사, D2공사, 매입을 했느냐, 전원체에 매입을 했느냐, 노출을 했느냐, 단상이냐, 삼상이냐, 그죠? 트리에이 했을 때는 E다, F다 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 그 10가지입니다. 10가지의 그런 적용에 대한,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 방법별로 적용, 그 허용 전류 찾아서 공사한다. 그것도 허용 전류 표는 지금 수식 사례 안 나네. 뭐에 N, 무슨 성, 뭐에 무슨 성 해가지고 허용 전류 결정하는 IC 6034에 나오거든요. 중성선의 단면적, 굵기 선정, 중성선의 굵기 선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상선하고 같아야 된다. 더 가늘게 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가늘게 하려면 IC 60364 기준에 안 맞아요. 차단계 용량도 같이 낮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굵기 해야 된다. 그리고 고주파, 특히 영상분 고주파가 있을 때 굵기 선정 어떻게 할 건지 써주시고요. 중성선 단면적 산전 시 고려할 사항, 이거 다 영상분 고주파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 기본적인 건 같아야 된다 써주고, 기능과 단면적 선정 시 방법들, 또 중상점 단면적에서 그렇게 나온 거죠. 우리 책에 공부했어요. 전압 강화, 전압 변동률 공부했죠. 오늘 기본적인 것 벡터도 그려서 설명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발생 원인 영향 대책, 개선기기, 뭐 OLTC, SVC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전압 강화 관련 벡터들을 그리고 기본식을 설명하시고 나왔고, 전압 강화 허용 기준, 일단 전압 강화 설명하고 부하점에서 선택권 6, 7, 8%, 5, 6, 7%, 4, 5, 6%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선은 기본이 몇 프로다? 이거는 전체적인 부하까지의 그 전압 강화, 간선은 2%. 그러니까 허용 전류의 기준이 5%라고 나오면 뭡니까? 부하까지가 5%면 간선 2%, 분기선 3% 이렇게 정하라는 거예요. 6%면은 간선 2%, 분기선 4% 이렇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다. 근데 내가 지금 분기선보다는 간선이 엄청 길어요. 그러면 나 간선 3%, 분기선 3% 할래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돼요. 그 전체적인 것만 만족시키면 원래 되는 겁니다. 간선이 2%가 기본인 거고요. 내가 간선을 3% 잡고 분기선을 좀 줄이겠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고려한 전선 단면적 유도 과정 뭐 쓰고, 전압 강화에 미치는 영향 대책, 케이블 포설 조건이 전압 강화에 미치는 영향? 이거 이제 동상다조 포설, 그죠? 전압 강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처럼 포설을 막 해가지고 이게 서로 간섭이 돼가지고 자석여에서 간섭이 돼가지고 L이 커지면 그만큼 전압 강화가 더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애매하긴 한데, 전압 강화에 의한 케이블의 규격을 선정하는 방법, 전압 강화 몇 가지 있었어요. 정식, 그 다음에 약식, 근사식, 그 다음에 간략식, 그렇게 풀어서 하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전압 강화 계산,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전압 강화 계산, 전압 변동 계산, 전압 강화 계산 여기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고 문제를 읽는 순간 얘는 뭐 KVA블의 %RP, %XQ로 하는 게 좋겠다. 바로 딱 떠올라야 됩니다. 이건 연습해 보셔야 돼요. 어떤 공식으로 풀리는지. 그 다음에 그냥 이 말단의 전압 강화 계산을, 이거는 분명히 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이걸로 분명히 풀어야 될 겁니다. 전압 강화, 순시 전압 강화 계산 방법에 대해서 기동시 발생하는 순시 전압 강화 계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상 뭐 몇 볼트 보자. 전면 임피던스 어쩌고저쩌고 저용률, 이렇게 임피던스가 이렇게 주어지고 부하가 뭐 전압이 주어지고 용률이 이렇게 주어지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아마 스몰 p에 코사인 세타, 스몰 q 사인 세타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I R 코사인 세타, I X 사인 세타 이렇게 풀면 됩니다. 풀어가지고 적용해주면 되고요. 간선의 전압 강화 계산에서 간이 계산식, 정식 계산식 이렇게 차이점을 설명하라고 그랬죠. 여기에 어떤 직류적인 것도 넣어가지고 직류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코사인 세타가 0일 1일 때 하는 방법. 그럼 전압 강화 계산 계속 나옵니다. 전압 강화 I 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이걸로 풀면 되고요. 전압 강화 계산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 R분의 X 주어지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지고 R분의 X가 주어지면 %R, %X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구해가지고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률 나오니까 이것도 %RP 그러니까 이거는 뭐 P 코사인 세타, Q 사인 세타로 갈 수도 있겠네요. 용률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용률이 코사인 세타 80이면 사인 세타 60이니까 그런 공식. 다 전압 강화 계산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 진짜. 이번에도 나왔는데 113에 나왔잖아요. 이번에 나오니까 다음에 안 나온다? 아니요, 나와요. 계속 나와요. 108회, 104회, 198회, 77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콘덴서를 같이 넣어가지고 여기 정리용 콘덴서 넣어가지고 용률을 계산했을 때 전압 강화가 얼만큼 개선이 되느냐 이런 문제 나옵니다. 병렬 도체, 동상다조 케이블, 그 다음에 불평형, 삼상사선집의 설비 불평형 얘기한 거고요. 기본 이론 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스덕트나 초고층 관선 이렇게 한 문제씩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케이블 이런 건 뭐 많이 나왔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한 2문제, 3문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에 대해서 나왔고, 케이블 트레이 시공 방법 이런 시공 기준에 대해서 나왔고요. EPSC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 다음에 분기회로 용량 산정, 분기회로의 용량 산정, 이 기본은 뭡니까? 공부 안 했을 거예요 아직. 분기회로의 용량 산정 기본 분기회로의 전류 용량을 몇 암페어로 할 거냐, 분기회로의 용량을 몇 암페어로 할 거냐. 우리 기본 여기 차단기 가장 작은 거 얼마 씁니까? 분전반에서 20A 쓰잖아요. 20A 몇 볼트의 전압은? 220V. 그러면 20A를 기본으로 잡는 거예요. 20A에다가 전압 220V 해보면 몇 킬로입니까? 440VA 아닙니까? 4.4kg. 이게 맥시멈이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회로에 기본적으로 거는 것은 한 15A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차단기를 이렇게 쓰고 선도 이거에 대해 깔았는데 15A 정도를 하나의 분기 회로로 잡고 설계를 많이 하죠. 해가지고 한 3000VA 정도. 그래서 이거 넓은 층에 조명 설계할 때 한 회로가 3000VA를 넘지 않게 합니다. 일반 콘센트 쫙 뭐 한 7개, 5개 이렇게 묶잖아요. 묶었을 때 그게 합계가 3000kVA를 안 넘게 해요. 그러면 부하가 3000kVA가 넘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부하 한 개가 콘센트 하나가 3000kVA면 어떡하냐? 얘는 그냥 하나만 줘야죠. 그죠? 핸드 드라이어 이런 것도 화장실에 핸드 드라이어,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이런 것들은 이제 단독 회로를 주는 그런 얘기 쓰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설계를 좀 해보신 분이 사실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딱 접했을 때 이런 건 손 못 댑니다. 그러니까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충전 전류에서 선정하는 방법, 뭐 케이블 충전 전류, 발생 원인, 문제점이 영향, 대책 쓸 수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충전 전류가 흐르면 또 손실이 발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 C 때문에 여기 C 때문에 흐르는 충전 전류가 있다. 이 C 때문에는 발생 안 하는데 충전 전류가 어디로 흘러요? 도체로 계속 흘러가지고 흐르거든요. 접지선으로도 흐르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저항 때문에 또 손실이 생깁니다. 그런 손실이 생기고 하실 수 있겠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풀박스, 콘센트 설계 이런 것들 그런 게 위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온 것은 꼭 공부해야 되는 거 전압 강화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전압 강화에 대한 계산 풀이 문제 아니면 이론적인 문제, 그 다음에 간선 설계하는 문제, 중선 단면적 선지하는 거 간선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 이런 거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요. 부설 방식이나 직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그 정도로만 공부하시면 돼요.